제주도 일대 화재와 관련해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는 재난경보가 발령되고 인력과 물자 동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 초반에 그치며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 악화 속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의 실적 부진이 겹쳤습니다. 세계 최초로 모바일 5G 상용화에 성공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오늘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식 개통에 들어갔습니다. 5G 스마트폰 개통 현장을 잠시 후 직접 연결합니다. 미중 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잠정 합의안 윤곽이 나왔다는 미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4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밝혀서 긴 협상이 곧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하강 국면에 접어든 데다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까지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번 실적이 악화된 배경,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얼마나 나빠진 거죠? 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으로 6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전분기보다 40% 이상, 1년 전보다 보시는 것처럼 60% 이상 떨어진 수치입니다. 5조 2천억 원을 기록했던 2016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17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또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와 견졌을 때는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1분기 매출은 52조 원으로 전분기보다 12% 이상, 1년 전보다는 14%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시장 전망치보다 더 악화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증권사들의 평균 예상치는 7조 1천억 원 가량이었는데 이보다 더 나빴습니다.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자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에 예상 실적 설명 자료라는 공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9조 6천억 원대로 예상이 됐습니다. 예상치는 보시는 것처럼 점점 낮아져서 공시가 있기 나흘 전에는 7조 9천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례적인 공시에 증권가에선 예상치를 더 낮추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쇼크인데 이번 네. 실적 악화의 이유는 뭐죠?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의 업황 부진이 주된 배경입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은 개당 4.56달러로 전달보다 11.1%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기 직전인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반년 동안 40% 이상 급락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고정 거래 가격도 지난해 11월부터 5달째 하락세입니다. 네, 업황 부진으로 각 사업 부문 실적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사업 부문별 실적이 따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시장에선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이 4조 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 13조 6,500억 원과 비교하면 70%가량 급감한 수준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문도 지난 2016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슈퍼 호황이 끝나면서 반도체 편중의 부작용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악화된 실적을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일반인들도 5G 시대를 체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 5G 스마트폰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5G가 정식 출시됐는데요. 개통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5G 폰 정식 개통이 시작됐다고요? 네, 오늘 새벽 0시부터 통신사들이 개통에 나서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SK텔레콤 강남직영점에서도 오전 8시부터 초청 고객을 대상으로 개통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개통 상담을 받는 고객들로 오전 한때 매장은 붐볐는데요. 지금은 점심시간이 되면서 조금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네, 이 5G 폰이 기존 스마트폰들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오늘 출시된 5G 폰은 먼저 6.7인치의 큰 화면이 눈길을 끄는데요. 갤럭시 S 시리즈 중에서는 화면이 가장 큽니다. 덕분에 게임을 즐기거나 동영상을 몰입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초고화질 사진이나 영상, 고용량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무리가 없도록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성능만큼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통신비는 얼마나 드나요? 네, 256GB 메모리의 기본 모델은 출고가가 139만 7천 원인데요. 8만 원대인 무제한 요금제에 25% 약정 할인을 적용하고 24개월 할부를 택하면 월 부담액은 11만 원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5폰 개통 행사가 열리고 있는 SK텔레콤 강남직영점에서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9시부로 간밤에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등 피해 지역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아직까지 산불 발생 지역엔 한창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화재는 다 진화가 됐습니까? 현재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7시 17분경 이 고성군에서 시작된 화재는 주불은 잡힌 상황이고요. 현재 이 잔불 진화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산림청은 밝혔습니다. 현재 인제와 강릉 지역의 진화율은 각각 60%와 40%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산불로 고성에선 1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강릉에선 3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밖에 산림 250헥타르와 주식 125동, 또 창고와 비닐하우스 11동도 피해를 봤습니다. 주민 총 4,085명이 대피를 했고 6천여 가구에 대한 가스 공급이 한때 차단됐습니다. 네, 정부가 이미 피해 지역에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오전 9시부로 이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일대에 재난 사태를 일제히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또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이렇게 5곳인데요. 재난 사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를 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과 위험구역 설정 등 정부 조치가 내려지고요. 대대적인 인력과 장비, 물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교부세 40억 원과 재난구호 사업비 2억 5천만 원 등 총 43억 원을 피해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산불 원인은 파악이 좀 됐습니까? 네, 이 전주에 달린 차단기인 개폐기에 불꽃이 튀면서 이 불이 외부로 번진 것으로 한국전력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전은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 이 강풍으로 이물질이 날아와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4주 안에 마무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양국 간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규 기자. 네, 김영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차 미국에 온 류허 중국 부총리를 만났죠? 네, 이번 주 류 부총리가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등과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방미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류 부총리와 백악관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무역 협상 전망을 묻는 기자 질문에 아마도 4주 안에 알게 될 것이라며 전망이 좋아 보인다고도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 lot of the most difficult points that we didn't think we could ever do or we wouldn't agree to on both sides have been agreed to. We've negotiated out some of the toughest really the tougher points, and but we have some ways to go, and I think we have a very good chance of getting there.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협상이 타결된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류 부총리가 전달했다는 시 주석의 친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중국 신화통신은 류허 부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시 주석 역시 양국은 경제무역 협의문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조속히 중미 경제무역 협의문에 대한 본 담판이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류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대표단이 지난 이틀간 풍부하고 효과적인 협상을 벌였다면서 특히 경제무역 협의문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해 새로운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와 미국 기업의 100% 지분 허용 등 중국이 구속력 있는 합의 사항을 오는 2025년까지 이행하는 방안에 양측이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영규입니다.
서울시가 주택 재개발 사업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처럼 획일적인 전면 철거 대신에 개발할 곳과 보존 또 재생할 곳을 나누는 것이 핵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주택 재개발 방식 바뀐다고요? 네, 서울시가 기존 주택 재개발 사업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 주거 환경이 안전한지 또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따져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추진 여부를 정했는데요.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무조건 전면 철거 후 다시 짓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주택 정비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나누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전면 재개발과 같은 획일적 방식이 아닌 만큼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 간의 갈등은 줄이고 사업 속도도 전보다 끌어올리기 위해서인데요. 서울시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다양해진 시민들의 요구를 담기 위해 기존 주택 재개발 사업 방식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지죠? 네,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용적률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기부 체납 등 공공기여 기준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제 철거 예방이나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또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새로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열악한 기반 시설과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힐스테이트 북위례 아파트 1순위 일반 분양에 7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77대 2를 기록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오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번 청약에 7만 명이 넘게 몰렸다고요? 네, 어제 진행된 힐스테이트 북위례 1순위 분양에 7만 2,500여 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1순위 청약 통장을 끌어모은 건데요. 총 939가구 모집에 평균 경쟁률은 77대 1이 나왔고요. 최고 경쟁률은 146가구를 모집하는 전용 면적 92제곱미터에서 나왔는데 12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죠? 우선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때문입니다. 북위례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833만 원으로 책정돼서 타입별 분양가는 6억 4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가 12억 원에서 13억 원 사이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6억 원에서 7억 원대 분양가와 12억 원에서 13억 원대 주변 시세의 차액만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건데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단지인데다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이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일에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되는데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수요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더해 분양가가 9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고 중강남이라 불리는 위례 신도시의 입지도 수요가 몰린 이유로 지목됩니다. 오 기자, 올해 시장이 얼어붙었는데도 이처럼 인기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위례 포레자이 분양에는 6만 명 넘게 몰리는 등 인기 지역은 열기가 뜨겁습니다. 반면 인천 검단 신도시 등 비인기 지역에서는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최근 청약한 인천 검단 대박 노블랜드는 총 1,279가구를 모집했는데 특별 공급과 1순위 청약을 합쳐 불과 53명이 접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3일 특별 공급 청약을 받은 송도 호반 서밋도 700가구 넘게 모집했는데 170명만 신청하는 등 서울과 비서울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해외여행 알아보시는 분들 일본 2만 원대, 3만 원대, 또 제주 1만 원대 항공과 특가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요즘 일본행 항공권 2, 3만 원대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제주항공은 평일 오사카행 3만 원대, 평일 도쿄행 2만 원대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평일 제주도행 항공권을 1만 원도 채 되지 않는 9,900원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항공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특가 할인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실 소비자들은 좋지만 회사 수익성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실제 지난해 저비용 항공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저비용 항공업계 2위인 진에어의 지난해 매출은
1조 원을 넘겼지만 영업이익은 2017년보다 감소했습니다. 나머지 저비용 항공사들 사정도 비슷한데요. 영업이익이 3분의 1로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유류비가 지난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출혈 경쟁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저비용 항공사가 3곳이 더 늘었잖아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항공사들 간 치킨 게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새로운 항공사들까지 취항을 시작하면 공급이 수요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분간 저비용 항공사들의 살아남기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재무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정리하는 노선을 일부 저비용 항공사들이 누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4년여 만에 지주체제를 다시 갖추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인데요. 우리종합금융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증권사 전환카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우리종합금융 증권사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요? 네,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종합금융의 증권사 전환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은행이 지난달 금융당국에 겸용 업무 인가를 신청하고 우리종금과 연계 영업을 준비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장 증권사 인수는 힘든 만큼 종금을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지난 25일 은행연합회 이사회 이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우리종금을 지주 자회사로 올리는 것이 먼저라고 밝힌 만큼 그 이후 증권사 전환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 회장은 상반기 내 우리종금을 지주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금융이 신탁사와 또 자산운용사 인수로 첫 단추를 깼는데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인수에도 나서는 모습이죠? 네, 우리금융은 특수목적 회사를 통해서 대유그룹이 보유한 스마트저축은행 지분 82.57%를 약 700억 원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금융은 아주캐피탈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월투시 제3호 투자목적회사 지분도 갖고 있는데요. 투자 만기인 7월에 펀드 청산을 한 이후 잔여 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아주캐피탈과 함께 100% 지분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도 연내 우리금융에 편입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국제자산신탁의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서 대주주인 유재은 회장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이달 중 중국 안방보험과 동양 ABL 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금융이 관심을 보일 보험사로는 동양생명이 유력한 것으로 투자은행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에 관해 세부 계획안을 확정하고 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직시연금 미지급 소송 등으로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어온 삼성생명이 첫 검사 대상이 될 것인지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높은 데다 정치권까지 가세한 만큼 금감원 내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손석우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종합검사 대상 언제까지 확정되는 겁니까? 금융감독원이 수립한 종합검사 세부 시행 방안이 지난 월요일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확정됐습니다. 세부 시행 방안에는 공동평가 지표와 권역별 평가 지표가 망라돼 있고 이 평가 지표를 갖고 금감원의 각 권역별 검사 총괄국에서 검사 대상을 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대형사의 경우에는 검사 기간이 한 달가량 걸리는 만큼 무작정 시간을 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검사를 받을 금융사의 숫자나 순서 등은 다음 주까지는 대부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재 금융권에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삼성생명이 첫 검사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은 최근까지 안보험 미지급 민원이나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등으로 감독당국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으면서 금감원의 종합검사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는 하고 있지만 첫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 반영되는 민원 건수나 시장 영향력 등 또 사안의 시급성이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삼성생명이 첫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생명 검사에 관해 워낙 외부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다고 감독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메리츠 화재가 첫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기보험 부지급률이나 불안전 판매 비율 등 각종 지표가 업계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첫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전 세계 기대 수명이 16년 만에 5.5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6년 태어난 전 세계 어린이의 기대 수명은 72세로 지난 2000년에 태어난 어린이 기대 수명인 66.5세보다 5.5년 늘었습니다.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또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 이유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강 기자,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추후납부 신청자가 12만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과 비교하면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건데요. 추후납부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소득 활동이 없게 되면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2017년 14만여 명단은 19,000명 정도 줄었지만 2년 연속 10만 명대를 넘긴 겁니다. 이 중 여성이 67%로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5, 60대가 86%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늘어난 이유도 짚어주시죠. 네, 추후납부를 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제도가 개편돼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졌는데요. 그동안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납부 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16년 11월부터는 경력 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처음 낸 날 이후 경력이 단절된 기간을 추납이 가능한 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추납 신청자 수는 2013년 2만 9천여 명에서 2014년 4만 1천여 명으로 늘었고 2017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10만 명 선을 넘은 겁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번 사안은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 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률이 2인실은 40%, 3인실은 30%, 4인실 이상 다인실은 20%입니다. 다음 달부터 우편요금이 50원 오릅니다. 우정사업본부 개정안에 따르면 5g 이하 우편물은 350원, 5g 초과 25g 이하는 380원 등 중량별로 기존보다 50원씩 인상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물량은 매년 감소하지만 인건비 등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우편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제 오후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에 체포돼 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경찰은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르면 오늘 내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1%, 강보합을 보이며 220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0.2% 내림세입니다. 75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실적이 발표가 났는데요. 예상대로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0.21%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내림세입니다.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 지금 산불 원인이 변압기가 아닌 진공절연 개폐기 전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한전은 화재 진압 후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1.99%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SUV 차량인 펠리세이드를 40% 증산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현대차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지금 우리종합금융을 증권사로 전환해서 몸집 불리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올라왔지만 0.35%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30분 앞당긴 11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